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주간 시황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단기적 조정을 보여주다 파월의 연설에 따라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자, 그동안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의 상승을 보여주다 조정 영역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물가 지표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과열됐던 노동시장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제 파월 의장은 연설을 통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지금 논의하는 건 너무 이르다며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할 준비도 돼 있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파월의 경고성 발언에도 증시 시장은 환호하는 분위기였죠. 자, 다우지수가 지난해 1월 이후에 처음으로 36,000선을 돌파했고요. S&P 500 지수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락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추가 긴축 가능성을 보인 파월 의장의 발언을 오히려 시장은 비둘기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의 연설이 새로운 내용이 없다. 과거 발언했던 내용 위주이기 때문에 시장은 매파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은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이는 주식과 채권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연준이 오는 12일에서 13일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통해 통화 정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회의를 통해 내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다음 주 시장에서는 고용 보고서가 연속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또 한 번 변동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미 연준 위원들도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보고서가 정말 둔화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요일 새벽 흔히 졸트라 말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오후엔 ADP 민간 비농지표와 3분기 단위 노동비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에는 다시 한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지표를 포함해서 임금 보고서와 11월 실업률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이후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심리 기대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이슈 리서치에서는 그동안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던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독특한 디자인과 방탄 성능 같은 스펙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사이버 트럭으로 인하여 테슬라의 수익엔 악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주문만 100만 명, 출시 공개 후에 4년 만에 인도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죠. 테슬라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경쟁 기업인 니비안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4년 전 가격보다 50% 정도 인상이 책정되었고 내년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고급 모델 가격은 한화로 1억 2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출시 전부터 승자의 저주를 걱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경쟁사인 포드나 니비안보다 성능 면에선 좋지만 선 주문했던 100만 명이 언제 인도를 받을지도 불확실합니다. 4년 전보다 훨씬 높아진 가격과 대규모 양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은 시장 수요 확대와 회사 재무 구조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 시선을 사로잡는 독특한 디자인과 방탄 등의 성능은 브랜드의 특별한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테슬라의 전체적인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델 3와 모델 Y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 전기차 선두를 달리고 있던 테슬라가 더구나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사이버 트럭이 악재가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요. 간접적으로는 사이버 트럭으로 인한 브랜드 향상이 다른 모델들의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 분석가들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일 마감했던 섹터 수익률도 보시게 되면은 IT 소프트웨어 분야가 2.93%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자유소비재, 에너지가 2.7%와 2.93%,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금융섹터가 1.86%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동안에 침체 아닌 침체를 보였던 니츠주가 오랜만에 니츠 섹터가 2.95%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인데요. 자, 테슬라가 본의 아니게 이벤트 행사가 끝난 후에 또 한 번 실망적인 그런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이벤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시장의 반응이 차갑기만 한데요. 테슬라가 금요일 시장에서 230달러 하단대까지 밀려났다가 그래도 파월 연설 이후에 낙폭을 줄여주면서 238달러에서 마감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분석을 드리면서 테슬라가 지난번 299달러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방 추세 라인을 계속적으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한 번 더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테슬라가 힘을 얻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해줘야 테슬라가 좀 더 투자 심리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상승적인 구간들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252달러에서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하방 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시그널상으로는 좀 더 상승적인 그런 추세 구간에는 놓여져 있지만 파동의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힘의 에너지가 있어야 이 추세 파동을 타고 움직이는 형태가 나올 텐데, 그만큼 에너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기성 매물에 취약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다음 주 시장에서 어찌되었건 테슬라가 다시 한번 반등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밀려 내려오게 되면 230달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되겠지만 힘의 논리상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테슬라가 230달러대를 지켜주는 모습도 나와주는 게 당연한 거고,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줘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방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게 관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방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주봉상 시그널이 다시 한번 하방 쪽으로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다운 DI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테슬라가 다음 주에는 이 반등적인 그런 상승을 보여줘야만이 좀 더 추세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자, 다음은 쏙셀인데요. 쏙셀이 한 번 더 조정적인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서 22달러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중 한때 21.8달러 선까지 밀려나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찌 보면 이 파월의 연설 이후에 이 매파적인 그런 발언이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자, 하루 낙폭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정적인 구간이 나왔을 때 이 중심선을 한번 터치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느 정도 과열을 시켜주고 움직이는 형태가 나왔을 때 속슬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속슬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와 다르게 주봉이라든지 또는 월봉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아직은 나쁜 그런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속술 같은 경우도 이 상승이 급등적인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 파동의 구간들이 약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또 다음 주 시장에서는 고용 보고서가 수목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데이터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고용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움직임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속설 같은 경우는 이평이 크게 이격을 지금 넓히는 형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평에 대한 구간들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이격을 넓히면서 크게 움직이는 형태가 나와야 이 상승의 힘을 받고 움직이는 형태가 나올 텐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형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단 시그널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 속설도 하방 쪽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위험한 그런 구간들도 연출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다음 주 시장은 의외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고용 보고서에 따른 변동성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예상을 하면서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우리 TMF 그리고 20년물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이 국채 금리가 지금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하단 넥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TMF가 거의 5.5달러 선의 저항 자리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 거죠. 이 구간에서 20년물의 하방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또 장기 입형 두 개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하방 쪽 보면은 EMA 200선이 있는 4.5% 구간이 되겠죠. 조금 더 하방 쪽으로 내려왔을 때 4.43%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TMF 같은 경우는 5.5달러에서 5.8달러 정도의 이 저항적인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10년물 그리고 20년물까지도 이 급락적인 지금 모습이 나오면서 TMF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시그널상으로 봤을 때 20년물이 하방 쪽의 움직임을 좀 더 보여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TMF가 이제 5.5달러를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방 쪽으로 갔을 때 EMA 120선이 자리 잡고 있는 5.6달러의 이 저항적인 자리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 시그널도 어느 정도 과열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찌 보면 다음 주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이 고용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이 국채 금리가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고용 보고서에 대한 변동성도 여러분들이 예상하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